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변호사님, G마켓의 창립자로 2000년에 G마켓을 설립하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면서 2009년 이베이의 G마켓을 매각하고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본인이 운영하였던 큐텐의 자회사로 인수한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관련 경제적, 사회적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구영배에 대해서 법도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K-이커머스의 대부 구영배는 2003년 G마켓이 인터파크에서 분사하면서 법인 대표를 맡은 후 G마켓을 성공적으로 키웠고, 또 2009년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서 G마켓 인수대금 700억 원을 받는 등 화려한 엑싯 투자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일요신문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할 당시 내건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2009년 이후 10년 동안 한국 내 이커머스 동종업계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른바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인데, 이는 한국 시장 내 비경쟁 조항이었습니다. 이베이 측은 부대표가 한국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또 다른 플랫폼을 창업할 경우 G마켓을 인수하는 의미가 상당히 희석될 것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구대표는 글로벌 무대로 시선을 돌려 G마켓을 매각하면서 수령한 현금 등을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투자하였고, 그 법인이 바로 2024년 7월 일어난 TMF 사태의 중심에 있는 Q10입니다. q10은 2010년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구영배 대표와 이베이의 공동 벤처, 즉 동업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q10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 등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기업을 점차 성장시켜 나갔는데, 2021년 한국 시장 내 비경쟁 조항이 만료된 뒤 공격적으로 한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구대표는 공격적으로 한국 유수의 이커머스 기업들을 사들였는데, 2022년 이커머스 업계 초창기 쿠팡과 소셜 커머스 삼국지 주축으로 활동해서 티몬과, 그리고 2024년 위메프를 연이어 인수한 후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했고 AK몰까지 인수했습니다. 2024년 q10은 한때 아마존 대항마로 꼽히던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며 몸집 불리기에 방점을 찍었고요. 변호사님, 당시 구영배의 G마켓 등 이커머스 시장 관련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픈마켓 모델입니다. G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오픈마켓 모델을 도입하여 다양한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둘째, 고객 참여 유도입니다. 구영배는 고객이 상품 리뷰와 평점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소셜 미디어 마케팅입니다. G마켓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고 입소문 마케팅을 촉진했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 쇼핑 강화입니다. 모바일 환경의 발전에 맞추어 G마켓은 모바일 쇼핑 앱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끝으로 특가 및 프로모션입니다. 정기적인 특가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자에게도 판매 촉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략들은 G마켓을 빠르게 성장시켰고, 구영배 회장이 K-이커머스의 대부 내지 전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에 의하면 q10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동남아, 아시아 시장과 연계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완성이었는데,
쿠팡이 선두주자인 한국 시장에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며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Q10 자회사인 Q10 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었습니다. 즉 Q10 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으며 실적을 강화하는 게 구 대표의 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을 향한 급속 행보는 오히려 기업의 몰락을 가속화한 패착이 되었고, 업계 관계자는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대항마를 꿈꾸던 Q10은 무리한 몸집 불리기 부작용으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최근 문제된 티몬 8,398억 원, 위메프 3,082억 원, 합계 1조 1,000억 원 미정산 사태 관련 구체적 내용, 그리고 정부 지원 및 향후 구형배의 사법 처리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객이 물품 대금을 결제한 시점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물품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 즉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가 각 40일, 70일인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들이 지불한 물품 대금을 임의로 사명함으로써 미정산 대금이 1조 원에 이르는 사건이 바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입니다. 즉 티몬 위메프는 작년 말부터 숙박, 레저, 상품권 등의 할인폭을 기존 대비 3배가량 높이고 할인된 금액을 전부 떠안았는데, 한 대형 레저업체 관계자는 입장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5%로 3배 올렸는데 할인금을 모두 티몬이 부담했다며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니 동의를 했고, 이후 거래액이 증가해 판매량을 늘렸는데, 상품 프로모션에 들어가면 이커머스와 판매자, 즉 셀러는 판촉 비용을 분담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몬 위메프는 할인율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 등 1박에 수십만 원인 숙박과 상품권 등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7월 초에도 2주간 생필품, 숙박 상품 등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상으로 늘리고 자체 할인 쿠폰도 뿌리는 등 대규모 특가 세일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거래가 함께 적자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8만 원짜리 상품을 15% 할인되는 가격인 6만 8천 원에 팔 경우 40일 내지 60일 뒤 판매자에게 수수료 약 4%를 제한 7만 6,800원을 줘야 하는데, 플랫폼 내지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6만 8천 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나 대출로 판매자에게 정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액이 커질수록 적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티몬 위메프가 최대 2달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자 결국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8월 1일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이율, 구형배 Q10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부회장 역시 미국의 회사 위시 인수자금 2,300억 관련 인수대금 일부를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으로 활용했다고 인정하면서 모회사인 Q10에서 자회사인 티몬 위메프의 재물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감원의 자금 추적,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등으로 부 대표의 횡령, 사기, 배임 등 사법 리스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검찰이 Q10 그룹의 재무본부장이 최근 2년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확보하였는데, 이 휴대폰에는 이전부가 지난 2년간 통화한 내역이 녹음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전문은 그룹 내 자금 이동이나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등
업무를 수시로 전화 통화로 지시했고 이 내용을 모두 녹음 파일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이전무로부터 확보된 업무상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위메프 팀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PG사를 통해 8월 11일까지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하는 등 피해 기업에는 2천억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3천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 등은 전자상거래 PG사에 대해 정상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 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일 60일, 위스탁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팀원 위메프가 이 통신판매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플랫폼이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이 밖에도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팀원 위메프 구영배 회장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게 핫하고 이슈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